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바쁘다 투자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아니, 갑자기 양전했나요? 지금 우리 네, 시장? 지금 네.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양전을 했습니다. 아. 네, 빨간불 들어왔고요. 네, 간밤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약간 불안한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시 기세가 좋네요. 오늘 특별히 이런 분 모셨다고요? 네, 오늘 새로운 얼굴이 뉴페이스. 네, 뉴페이스가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이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연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낯이 익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삼성동 금융센터에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 김태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러니까요. 모두 전문가신 건가요? 보통은 이제 해외 주식을 좀 더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국내 주식도 기업 탐방을 좀 다니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김태연 과장이 하나증권에서의 숨은 고수다라는 얘기가 자자해갖고 저희가 어렵게 모셨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바쁘다 투자하나 시작과 동시에 우리 지수가 양전했지만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뭐 지금 지수는 추세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 오늘처럼 이게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고 미국 증시가 좀 불안해 보이고 또 뭔가 이제 지금 주도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 불안하거든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이런 이제 포모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제 후회도 되고 조정을 받았을 때 사기는 또 불안하고 이런 시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자신 있게 이제 들어갔을 때 어느 구간에 오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응점을 잡고 하는데 사실은 저의 생각은 대응보다는 대비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따라잡기보다는 다른 이제 섹터들이나 이제 다음 주도주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런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럼 모든 분들이 이럴 때를 노리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도 이 반도체 섹터가 아니라 다른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또 불안하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반등 주면 사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또는 뭐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거나 네. 그럼 또 뒤늦게 따라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수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사고 팔고 하다 네. 보면 이게 결국에는 또 금방 계좌가 녹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금 이제 가져가더라도 좀 다음 순서를 바라보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은 건설기계 쪽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설기계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인가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주도주가 바뀐다기보다는 네. 지금도 방산 원전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조정을 줬을 때 뭐 반도체가 가기도 했었고 쉬어주면서 어제 반도체 좀 쉬어주면서 그 방산주가 다시 가기도 했거든요. 이런 순환매적인 장세 속에서 이게 내 종목이 안 간다고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림이 좀 필요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필요하다. 단순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참고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좀 뭔가 느낌이 있어야 또 가져가기가 마음이 그게 또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인내와 기다림이 참 중요한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면 포무라는 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설기계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건설기계를 지금 시점에서 봐야 되는 이유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격이 크게 내려갔다가 지금 사실 반등은 좀 줬거든요. 반등을 좀 줬었고 지금 뭐 자료를 좀 보시면 네. 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지난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연초에 시작했다고 보면은 연초에 관세 때문에 거의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네.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최저점을 찍었는데 4월부터 그 최저점 기준으로 최고점을 계산을 해보면 한국 증시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때까지는 나스닥 지수에 뭐 많은 이제 소외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다면은 한국 코스피가 지금은 제일 많이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사실 코스닥은 많이 못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쨌든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에서 뭐 다른 개별주들도 할 수 있겠지만 뭐 무조건 건설 기계만 꽉 채우는 건 아니겠지만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담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도체나 뭐 전력 관련된 거나 뭐 이런 방산 빼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BOA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이 사상 최고치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뭐 건설이라고 하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땅을 파내고 콘크리트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생겨나고 더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자체 수익보다는 거기에 이제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지금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센터의 탑픽을 갖고 우리 주식시장이 여태까지 해석한 거는 전력이 모자랄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칩이 있을 것이다. 등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땅을 파고 굴삭을 하고 등등에 대한 기계가 좀 더 날 거다. 예, 뭐 차례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왜냐면은 뭐 다른 데서도 반도체랑 뭐 전력은 많이 하니까 네. 뭐 이런 측면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면 원전 건설할 때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 이런 걸 수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이슈도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뭐 원전 건설 프로젝트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체코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수출도 잘 하고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원전주도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많이 올라가서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또 눌려서 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때 사기는 또 막상 또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를 말씀드리는 게 원전도 마찬가지로 포크레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중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원전도 뭐 막 지금 막 생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정책적이나 그런 규제 완화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또 미국의 특히 SMR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뉴스케일이나 뭐 오클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사실 지금 막 활발하게 짓거나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사실 정책적인 기조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착공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텐데 이때 실제로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따졌을 때는 이미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이제 그 SMR 그 뉴스케일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그 재료가 나오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나라별로 원자력 정책은 좀 어때요? 좀 원자력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원전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2년 전부터 원전에 대해서 원전 거의 발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상당히 이제 뭐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해서 그때 사실 정리했던 자료긴 합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근데 글로벌 원전 인프라 예상 투자 금액이 2020년부터 해가지고 30년까지 하면 3배 정도 늘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전에는 그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하면서 네. 원전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거의 멈추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네. 속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살아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원전이나 이런 전력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고, 이전에 데이터 센터, 지금의 AI 전에는 뭐 이런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AI라는 강력한 전력 수요를 이제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전을 이제 안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이게 원전을 하나 만들면 최소 한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착공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어떠한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전력 효율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전력 효율뿐만 아니고 면적 대비 전력 효율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난 면적이 필요해요. 땅덩어리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나 뭐 웬만한 국가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중동 같은 데서 태양광 한다고 했다가 모래바람 때문에 태양광 패널이 가려져 가지고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글로벌 원전 인프라 예상 투자 금액이 많은 이제 나라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고 세계 원자력 발전소 정책 동향을 보면은 지금 운전 중인 원전이 321기인데 앞으로 여기서 건설하고 있고 또 건설 계획 중인 것이 125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원전 한 기마다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일 텐데 125기씩이나 이렇게 지금 운전 중인 원전 대비해서 50%를 더 이렇게 건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엄청난 이제 수요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하겠지만 다른 이제 미국이나 뭐 프랑스 뭐 이런 유럽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은 SMR 관련된 정책을 많이 완화시키고 있고요. 유럽도 신재생 에너지에 이런 이제 그린 텍소노미 최종 확정을 했는데 원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원전 수요를 좀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많이 늘고 있고 네. 프랑스도 정책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과장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많이 짓는다. 그러니까 원전이 친환경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그냥 오늘 원전만 좀 여쭤볼게요. 자, 원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아까 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미국, 뭐 유럽,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등 다 한단 말이죠. 자, 착공을 할 때 실제 건설 기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의 건설 기계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자국의 건설 기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들과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게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까? 그런 것이 좀 궁금하네요. 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런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러시아나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 그 업체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체적인 이제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큰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네. 근데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이 있고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제 뭐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러시아는 자체적인 건설 기계로 할 것이고 네, 가장 큰 시장이자 코어 시장인 미국에서 네. 우리 한국에 충분히 수혜가 가능하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 트럼프가 종전 외교 정책을 펴면서 푸틴이랑 러우 종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수혜가 있는 걸까요? 뭐 이전에도 이전 정부에서 사실 논의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뭐 거리도 엄청 뭐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도 많이 진출하겠지만 네. 가격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많은 그 점유율을 차지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건데, 근데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낙수 효과라든가 네. 뭐 일부 이제 큰 시장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수요를 받더라도 미국이라는 큰 시장 또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그런 큰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뭔가 직접적인 게 없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것들도 보면
미국과 같이 협력하는 거에서 어쨌든 많은 그 주도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장은 당연히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애들이 가져가겠지만은 거기 안에서 나오는 거기 안에서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이제 재건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랬을 때 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진출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오는 또 수혜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향수를 저격하는 19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중동 리빌딩에 가장 핵심에 있었던 한국의 건설 기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은 옵션으로 두더라도 거기에 한국의 건설 기계들의 다시 한번 큰 붐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슈들에 있어서 건설 기계 관련 섹터에 좀 큰 수혜가 될 것들이 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용은 아니고 결국 이제 해외 네. 수주에 대해서 오리엔트돼 있다라는 것이죠. 음. 어떤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은 종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 다른 이슈들 좀 음. 예, 네, 좀 더 어떤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데이터 센터, 원전 그리고 종전 협정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최근에 나온 이제 그 기사긴 한데 푸틴 특사가 이제 그 트위터죠 트위터 네. X에다가 그 머스크한테 트윗을 보냈는데 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냐면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막 논의가 오가고 그런 건 아니고 얘기 정도 언급 정도 한 거예요. 근데 푸틴 특사가 머스크한테 푸틴 트럼프 터널을 짓자. 그러니까 알래스카와 러시아 동부를 잇는 그런 터널을 짓자 이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 그 위쪽이 한반도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터널을 잇는 끝자락에는 사실상 개발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건설적인 수혜도 가능하다. 근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다음 이제 모멘텀에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부흥, 뭐 리쇼어링에 대한 이슈가 잠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그 관세 문제 때문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을 지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그 건설 장비의 그런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도 수혜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전 더 나아가서 리쇼링에 대한 기대, 네. 우크라이나 재건은 옵션, 더 나아가 아까 마지막 뭐라고 했죠? 해저 터널. 네. 네. 네, 그럼 뭐, 네. 네, 말씀 쭉 들어보면 이런 기대감이 근데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주가의 움직임은 이런 거와 좀 동떨어졌다는 생각도 쫙 들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하이닉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아, 그 산 증인이 있죠. 네. 네. 얼마 만이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아, 오래 기다렸다고 엔비디아와 함께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네. 아,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가는 못 갔거든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지금 그게 거의 한 뭐 장기간에 걸쳐서 맞아요. 상당히 좀 힘을 빼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요게 어느 순간 이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작용되면서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뭐 TSMC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음. 하이닉스는 계속 제자리였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진출에 대해서 경쟁자가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 밥켓이나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이제 현대건설기계 주가를 보시면 한 단계 이제 상승을 했어요. 상승 추세를 전환을 했는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조금 그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차트는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이제 뭔가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조금 조정을 받거나 생각보다 뭐 우리가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에 반대로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2차 전지도 그랬고 지난 이제 그 반도체 장세 때도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 그때도 뭐 11만 원 간다. 뭐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몰빵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골고루 좀 살펴보면서 준비를 해두는 게 저는 조금 더 이 포트폴리오 운영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져오신 건설기계 수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나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준비를 해 왔는데요. 네. 네. 뭐 두산 바켓, 뭐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전진 건설로봇, 진성 TC 뭐 이렇게 한 5종목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 주셔갖고 바켓하고 인프라코어를 보니까 네. 진짜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쭉 말씀을 드렸던 걸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이벤트가 있다. 근데 그게 주가에 반영될까지 시차가 있다. 근데 사실 그 시차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게 지연되고 이연될수록 기대감은 그러니까 베타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주가를 보니까 이미 반영됐는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 근데 사실 추세가 전환된 거지. 네. 이게 뭐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봐도 네. 꽤 높은 레벨에 있지 않나요, 지금?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반등은 좋지만 네. 그래도 한 단계 조정을 받아가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좀 현대건설 기계가 좀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나 뭐 다른 이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또 현대중공업 뭐 이런 이제 그 지금의 주도주를 봤을 때는 사실 시작점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을 때도 크게 뭐 동요하거나 그런 섹터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뭐 그러니까 매물이 많이 나오거나 뭐 그럴 만한 이제 섹터는 아닌 것 같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다. 그렇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의 대응보다는 대비를 미리 앞에 가서 분명히 물이 들어올 테니 한번 준비해 보자라는 취지군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손님들 이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똑같아요? 짰다가 하시는데 네. 그 종목만 들어 있는 거죠. 음.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도체만 하시고 네.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만 하시고 음.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만 하시고 뭐 대형주 하시는 분들 대형주만 하시고 소형주만 하시는 분들은 소형주만 하시는데 네. 그렇게 너무 한쪽에 이렇게 비중이 몰려 있다 보면은 이게 사실 이게 뭔가 한 섹터가 이제 올라갈 때는 소외감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그 채워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럴 네. 거면 요즘에 ETF도 많으니까 지수 사죠. 지수 사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수는 내가 싫어하는 종목도 들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종목을 잡았을 때 좀 다양하게 포트를 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제 한쪽에 좀 비중을 많이 채워놓으면 그 섹터가 올라갈 때는 뭐 수혜를 많이 받는 거는 사실이지만 네. 다양하게 이제 지금처럼 뭐 원전도 올라가고 쉬었다가 반도체도 올라오고 쉬었다가 방산도 올라오고 근데 올라갈 때마다 이게 잘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 이 섹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 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격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샀는데 좀 떨어진다? 아, 지금 방산이 올라간다더라. 그럼 방산 잠깐 따라잡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이제 반도체다. 반도체 또 따라잡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기준도 없어지고 뒷북만 네. 친다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수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 예. 아 근데 그 김태형 과장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까 이멘트가 계속 와닿네요. 그러니까 ETF를 흔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한 2가지 성향으로 제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 그냥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다소 조금은 난이도를 약하게 편하게 해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로 지수가 다 좋아 보여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기는 내가 엔간하면 아니라는 종목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흔히 전문용어로 발라내기가 참 어렵다. 힘들다. 뭐 그래서 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새로운 기법도 있었지만 어쨌든 ETF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말씀 주셨던 거를 쭉 들으니 사실 종목에 관심이 많거나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사고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거 기다리자. 하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10명 중에 대부분은 이런 난이도가 높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난이도 높은 것을 자칫 들어갔다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코스피가.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대비라는 것이 다소 약간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취지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네. 어쨌든 상승 추세 기로에 있는 게 뭐 반도체 눈에 딱 보이니까요. 눈에 네. 딱 보이고 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다 반도체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조선방산이 있었고 그렇죠. 원전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가 오르면 그것만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부각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자꾸 끌려다니게 되면 이미 내가 그걸 듣고 검색할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직접 이게 매매하고 운영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많은 정보를 이제 뭐 유료 결제도 하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해서 살 수 없을 뿐더러 이거를 확고하게 뭔가 다양하게 채워놓지 않으면 이게 많은 곳에서 소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반도체 많이 올라갔지만 네. 이게 언제든지 뭐 짧게든 길게든 쉬어줄 수 있는 것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누구나 좋다고 했을 때 항상 위기가 왔어요. 예, 모두가 고를 외칠 때 시장은 좀 반대로 가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가자. 뭐 주식이라는 게 사실 백날 첫날 뭐 10년 20년 동안 양복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다음을 한번 준비해 보고 비중을 조금이라도 배치하면서 한번 유익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럼 건설기계 종목 5개 가져오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중에서 네. 어떤 걸 살지 고민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각 종목별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일단 제가 뭐 이 특화 영역에 대해서 네. 제가 정리는 해봤는데 일단은 뭐 시가총액 제일 크고 이 건설 기계 쪽에 미국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두산 바켓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산 바켓이 이제 소형 기계긴 한데 SMR이나 이런 원전 관련된 건설 중에서 두산 바켓이 한 건 아니지만 일본 이제 소형 이런 이제 컴팩트 건설 기계 업체가 작업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해체나 뭐 이런 건설 관련해서는 뭐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뭐 현대건설기계도 뭐 이런 개별적인 뭐 인수합병 이슈도 좀 있고 또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미국 법인에서 영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은 이런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점유율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콘크리트가 건설을 하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진 건설 로봇 괜찮을 것 같고요. 진성 TC는 이제 무한궤도라고 하죠. 이제 뭐 건설 중장비나 탱크 밑에 들어가는 그 바퀴가 계속 이제 뭐 바퀴가 여러 개 있는데 네. 길다랗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게 정식 명칭이 무한궤도예요? 무한궤도 처럼 된다 그래갖고 무한궤도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만약에 포트에 처음 진입하시면 두산 바켓 같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고 뭐 비중은 사실 뭐 대형주 위주로 비중을 많이 채우는 게 네. 마음은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의 요인이거든요. 뭔가 이제 수급이 일으켜졌을 때는 대형주 먼저 올라간 이후에 소형주가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도 하이닉스 뭐 이런 삼성전자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들을 따라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한 수혜주를 찾으면서 소형주들이 중소형주들 또 따라가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이제 대형주들이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왜냐면은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라고 한다면 뭐 사실
좀 많은 개별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겠지만 네. 전진 건설 로봇이나 진성 TC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글쎄요 1조 미만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네.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건설기계 차례가 온다라는 것은 저도 많이 동의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대형주를 사면 자칫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건설기계가 소외됐고 앞으로 건설기계가 때가 올 테니 건설기계 업종을 사라라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 말씀인가요? 근데 건설기계 업종이라는 게 네. 제가 이 종목 그 많은 이제 종목들 중에서 관련주들을 요런 종목들을 이제 뽑아온 것이 이런 포크레인이나 뭐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 뭐 이런 거 중심이거든요, 사실. 착공에 네, 가장 네. 오리엔트돼 있는. 네, 근데 다른 이제 다양한 종목들을 같이 사기에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네, 근데 뭐 요런 이제 건설 경기에서 이런 이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많은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요?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나왔거든요. 왜냐면은 방산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좀 더 부각을 받았던 거지. 네. 그 전에 방산주가 거의 내수 위주였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올라간 적이 크게 없거든요. 이게 진짜야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게 하나와 삼성의 빅딜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역사 속에 삼성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내수주에 국한되었고 근데 트럼프의 나토의 큰 변화 이것이 이제 핵심이 됐는데 전 세계가 자기적으로 재무장하자 거기에 패러다임 시프트.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방원의 방사는 이해가 돼요. 네. 사후적이지만.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 큰 변화 속에서 건설 기계는 원전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양한 이제 뭐 리쇼어링이라든가 원전 건설이라든가 데이터 센터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건설 기계들이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번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은 것이 지금 상승 초입에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들 따라잡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거는 좀 기술자분들이 좀 하시는 게 좀 네. 맞는 것 같고 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좀 내가 실시간으로 보고 이걸 빨리 파악하기도 어렵고 판단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게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 중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준비해봤습니다.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다 상승의 재료가 될 만한 부분들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없을까요?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은 있죠. 어떤 게 모든 있을까요? 거에는 다 리스크가 될 이걸 만한 주의해야 종목- 된다 하는 부분도 주의할 있을까요?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 갑자기 이제 수요가 줄어들 만한 요소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전 수요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정책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신재생 에너지로 좀 뭔가 돌아선다라든가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 건설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종전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아무래도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된 장기화. 그러니까 지금도 된다 했는데 조금 미뤄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푸틴, 트럼프가 뭐 헝가리에서 만나가지고 뭐 협의를 한다라고 했지만 이것들이 계속 미뤄지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한번 이제 점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비중을 다 실지 마시고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네. 뭐 글쎄요, 뭐 소외되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의 패션이 워낙 빨리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서 다소 여류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건설기계를 갖고 오셨는데 건설기계를 들어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계속 제가 이제 반대 입장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있잖아요. 네. 모든 분단은 비극이죠. 네. 하지만 한국전도 그랬습니다. 결국 이게 지속되는 것은 그것을 중재하는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가 중재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년이 훨씬 넘고 장기화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 최고고 주가 최고고 이거 재건해야 될 이유가
1도 없다라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제거는 잭팟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희망 회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네. 사실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는 뭐 잘 모르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어쨌든 푸틴과 협상을 해서 종전을 이끌려는 뭐 노벨상이라도 이제 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처럼 세계적인 그 전쟁의 그런 이슈들을 좀 정리하려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그에 있어서 또 러시아 또 이 우크라이나도 있고. 네. 근데 뭐 정치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러시아를 또 자기 편으로 끌어야 중국을 또 견제하기가 또 좋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헝가리에서 뭐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 한 번에 종식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근데 네.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이런 이제 모멘텀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전에도 모멘텀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을 감히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건설기계의 훈풍이라고 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쭉 주셨던 것 중에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처럼 아니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약간 머뭇거리냐면 그거에 비하면 AI의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의 AI로 바뀔 거다.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약간의 상수 비슷하게 된 이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주도주가 됐고 그런 게 조정받았을 때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우리는 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수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봐요.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뭐 이게 갑자기 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그런 얘기만 지금 거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사라. 뭐 이런 이제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내용만 있다 보니까 다른 이제 한편도 이제 바라보면서 좀 뭔가 이제 그쪽에 비중을 채우거나 또 지금 고민되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오늘 뭐 지수가 조금만 밀려도 이게 지금 마음이 네. 지금 눌리면 산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살려고 하니까 손이 안 나가고 너무 비싸서. 예, 또 근데 여기서 반등을 주면 또 따라잡는 그런 이제 실수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대응점을 잘 잡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뭐 이거를 지금 당장 잡아서 내가 이거 뭐 컨트롤이 안 되는데 네. 예,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인데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면 그랬을 때 다른 섹터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오늘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섹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창조다. 참. 네, 어.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새로운 것을 거는 만드는 이제 거다? 건설기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창조다.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주식시장이 뭐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다 보니까 창조에 가장 뭐 글쎄요 앞단에 있는 이 건설기계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래 모든 언론과 모든 이목이 특히나 우리 편포스 비롯해서 다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매몰돼 있는데 이때쯤이면 한번 대비하는 측면에서 건설기계도 이벤트들이 많으니까요. 한번은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 삼성동에서 오셨습니다. 김대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어때요? 잠깐 아까 양전이었었는데. 지금 아까 양전한 이후로 네, 네,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네. 시황을 빨리 봐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태형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두리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지 정혜민 PB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혜민 PB입니다. 정혜민 PB.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 흐름 어떤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12시 되기 한 20분 전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보합 수준에서 이제 조금 강보합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양지수 모두 매도하고 있고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세를 올려주면서 그래도 지수가 조금 받쳐주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업종 흐름 좀 볼까요? 순환매가 있다는 얘기가 종종 있던데. 오늘은 순환매가 있기도 하지만 LG화학을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학이라든지 2차전지 섹터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오전에 나온 기사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LG화학에서 행동주의 펀드에서 그 주주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계속 이익 흑자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에서 주가 부양 의지도 조금 부족하고 어쨌든 석유 업종이 좀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저밸류, 저평가가 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영국 행동주의 펀드에서 이사회 개편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이제 순부채도 축소를 해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지금 LG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석유 업종도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계속해서 흐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신고가를 경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현대차랑 기아 오늘도 같은 기업들. 현대차, 네. 기아 보면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현대차 지금 한 0.4%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0.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 부각되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인데 지금 호실적 발표되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가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장에서 시간에 15% 급등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들은 계속해서 신고가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 월모브 시간에 저희 윤재상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S-오일 얘기했었는데 S-오일은 오늘 어떻습니까? S-오일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네. 전방위적인 정제 마진 스프레드의 확대를 감안해서 S-오일을 아침부터 주구장창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네, 좀 있었는데. S-오일도 지금 5.5%가량 상승하고 많이 있는데 뜨네요. 네,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방원은 어때요? 조방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오늘 이슈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한번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네. 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장중 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관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도 있고 어제 미국 원전이 조금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미국 원전 관련해서 오클로랑 뉴스케일이 기업 가치가 좀 지나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계획들이 실제로 뭐 시험 가동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있냐? 라는 의구심 관련된 보고서가 발간이 되면서 원전 섹터가 전반적으로 급락을 했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전기술 관련해가지고 좀 시세를 줬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 주셨던 조선하고 방산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그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이 만든 미국 국적의 배만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존스법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거 지금 한국 같은 동맹국의 우회 방안을 우리가 고려해서 한번 해볼게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쪽에도 계속해서 좀 개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불거졌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제 러시아산 가스를 단계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 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을 중단을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가스를 수입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LNG 생산량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그걸 운반해야 되는 조선이 필요하니까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조선에 대한 수혜로 이어진다라고 해서 어제부터 조선 쪽에 대해서 지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거래소 지수가 3,800포인트를 넘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한마디 했다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차단하고 이제 생산적인 금융으로 조금 이어지겠다. 계속해서 부양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 부양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를 좀 보여줬고요. 이제 곧 있으면 3차 상법 개정 이어질 텐데 제가 2차라고 적었는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사주 소각이다. 이게 주요 골자로 이제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좀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들 위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 가격이랑 은 가격이 동반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일단은 금하고 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좀 위험 자산의 해피 수단으로 좀 안전 자산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강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금, 은에 대한 이번에 좀 올라왔던 거는 어느 정도 밈적인 요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하락했던 거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금은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이거를 조금 가상화폐랑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우리가 큰 폭의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금하고 은이 어느 정도 위험 자산 회피 수단이 아니라 밈적인 요소로 움직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당분간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SOE를 본 것처럼 고려아연 좀 볼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이 널뛰기 장세가 나타나면서 고려아연의 시세가 글쎄 한 2주 정도 됐나? 좀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떤가요? 고려아연은 지금 시장 기준으로는 3.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네, 고려아연. 잠시만요. 제가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티토를 관련해가지고 대체 자산 관련해서 고려아연이 한동안 시세를 조금 받았었는데 한번 시세를 받고 나서 지금 저번 주 말부터는 계속해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살아있는 가운데 순환매 플러스 패션이 좀 빨리 바뀐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우리 외환시장은 어떻습니까? 한동안 뭐 수합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선 위에서 뭐 안착하는 듯한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도 뭐 새로운 정부 내가 맞아요. 들어선다고 엔저다 뭐다 왠지 그냥 느낌에 다음 주에 제박도 있으니까 외환시장이 크게 한번 뭐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시장 기준으로는 1,430원으로 여전히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고점에 조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스탠스로는 당분간은 이 경향이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좀 결과론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지켜가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슈들 관련해서 업종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이제 공포탐욕 지수 봐야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공포탐욕 지수 어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코스피 지금 공포탐욕 지수 가지고 왔는데요. 네. 혹시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한번 저 공포 말씀- 탐욕 지수는 맨날 탐욕이에요. 근데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매우 탐욕하고 94, 95 이랬는데 오늘 89인데요? 그래요? 네. 전반적으로 조정이 있어서 지금 네. 코스피 지수 자체는 매우 탐욕 지수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지금 10개 종목 중에 8개나 매우 탐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서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전체적으로 다 매우 탐욕 구간에 위치했다면 남은 이번 주는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좀 방증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게 코스닥 지수는 매우 탐욕 지수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업종 쏠림이 조금 가중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시장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대형주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 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대형주들이 오히려 지금 시즌에서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좀 근거들을 찾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넘어섰잖아요. 넘어서면서 시장이 일단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29일, 30일에 저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그 실적 발표 나올 것들이 기업들이 조금 많습니다. 음. 일단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SK 하이닉스 29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뭐 예상이 있나요? 가이던스가 얼마 정도 나올 가이던스는 거라고? 좋아요. 가이던스는 좋은데 뭐 얼마 정도 나온대요? 그거는 제가 지금 그래요? 네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네.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9일, 30일에 나오게 되면은 결과랑은 바탕으로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좋게 나올 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거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셧다운 때문에 저희가 지표 같은 게 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10월 24일에 CPI 지표는 나오는 것으로 강행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나온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러모로 조금 부담감을 느끼고 경계하는 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번 주만 해도 제가 조금 공포에도 매수해라. 뭐 신고가 올라가는 것들은 올라타도 될 거다. 이런 멘트들을 조금 드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순환매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눌리고 있는 종목들의 매매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조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혜민 PB가 저희 수익률 대회에서 뭐 유태우 PB 얘기 들으면 뭐 마이너리그라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입상을 했죠. 일등이고 상위권에 있기는 합니다. 네. 격차가 상당하다고. 네. 아 지금 1등이에요? 네. 1등이에요? 상위권에 있습니다. 오. 네, 매주 이게 네, 경신이 깜짝 되다 놀랐어요. 보니까 아, 매주 다른 네. 거구나. 아. 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보면 29일 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뭐 70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 30일 날은 우리 FMC도 있고 또한 그 다음 날은 또 APEC 경주에 세상의 이목이 쏠리니까요.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수익률 대회에서 상위권 있는 정혜민 PB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이게 벌만큼 벌었다는 겁니까? 벌만큼 벌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이게 그래도 주식을 하는데 욕심은 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거는 수익을 증대시키는 거지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시장이 좋다라고 했을 때 깔아놓은 그 어느 정도의 그 베이스가 네. 되는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종들을 유지하는 기간이지 뭔가 비중을 늘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이번 주는 특히 바쁘다 수자 하나가 국내 주식만 쭉 보자라고 해서 특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얘기했던 종목들 하나씩 볼까요? 월요일 날 백센트가 얘기했던 알테오젠. 알테오젠. 오늘 알테오젠 차트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오늘 상승하고 있네요. 아, 얼마나 상승하고 있죠? 1.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네, 알테오젠. 사실 지금 반도체도 쉬어가고 있고 2차 전지 상승하고 있고 뭔가 주도했던 업종들이 조금 쉬어가고 금리 인하기를 맞물렸다라고 했을 때 대형주들이 쉬어가면은 저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지수는 매우 탐욕 지수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시세가 몰릴 수 있는 것들은 바이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에 학회라든지 그런 일정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보다는 바이오 쪽을 한번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그래요?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우리 헌터 나와갖고 LNF. 2차 전지 LNF. LNF는 오늘 어떻습니까? 잠시만요. 네. 알테오젠은 괜찮고 LNF도 뭐 괜찮네요. 근데 지금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지수의 변동을 비하면 뭐 상당히 그렇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오늘을 지나고 목요일 금요일도 있으니까요. 심도 있게 계속해서 선수들한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과 업종들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후장 투자 전략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는 좀 리스크에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사실 계속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게 저는 지금 시장은 현금을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 이번 주는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관점은 유효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나중에 조금 시장 상승할 때 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조금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맞지 않나. 현금이요? 네. 인플레이션 시대.
지금 확보를 해놓고 네. 총알 그죠? 장전 해줘야죠. 총알 장전이죠. 네. 네, 여러분 아시죠? 두 분인데 공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정혜민 PB는 지금은 다소 현금을 살짝 확보해봐도 또 다른 기회를 통한 마중물 역할이 충분히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정혜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조정을 받으니까 뭐 지금 강보합으로 전화했지만 네. 편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내일 어떻을 것 같습니까? 내일은 네,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어제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쉬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재도약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네, 저 맨날 상승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맞췄잖아요. 뭐 거의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맞췄죠. 그쵸? 네. 한 번 정도 약간 그랬나? 네, 대부분 참 나중에 사후적으로 제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벤트 잘 되고 있나요? 네,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영상 보시고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 좋았다라고 하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매주 추첨을 통해서 치킨 세트 드리고 있습니다. 네, 추첨은 금요일이었던가요? 네, 목요일까지 댓글 남겨주신 걸 바탕으로 네. 추첨을 하고 금요일에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약하게 시작했다가 다시 한번 강해지는 우리 지수의 변동성이 다소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오후장이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네. 오후장에도 밥 든든히 드시고 좀 더 활기차게 재테크의 여정을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